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올해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경북도가 집중호우 피해 조기 복구와 재난 예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많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재난 제로를 목표로 사전 점검에 나섰는데요. 피해 복구 현황과 함께 경북도의 재난 예방 대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북도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 원래 장마가 이제 복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집중호우하고 태풍 카눈 피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복구, 그다음에 원래 또 다시 지난해 같은 피해를 없애기 위한 재난 대응에 네.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경북 지역 장마는 좀 일찍 좀 시작됐고 벌써. 그래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본격 장마가 시작된 6월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기간 동안 보면은 평균 강우량이 보면은 예년 평균보다 한 208%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적으로, 물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는 데서 이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도청이나 이 17개 시군에서 총 2,34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1,269건은 이미 준공이 됐고, 917건은 이제 공사 중이고, 이제 또 이제 156건은 이제 아직도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가 본격화되는 7월까지는 100억 원 이상 복구비가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장 한 1,632건 정도는 한 공사 진척률 한 80% 이상까지 마무리하겠다, 복구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봉화, 예천, 영주 이쪽에 지난해 굉장히 인적 물적 피해가 컸던 지역 이제 11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사태 피해 복구 지역 그 124건에 대해서 또 이제 한 6월까지 이제 진도율 80% 달성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예천 한천 상류라든지 좀 하천 피해 지역인 44개가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방 하천 재해 복구 사업도 실제로 이제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이제는 이제 공정률 한 20%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에 따라 이제 장마가 본격되기 전에 이제 준설토, 퇴적 준설토, 준설을 빨리 하고, 또 재피해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시공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대형화가 돼 있고 또 예측 불가돼 있고 네.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름 재난에 대응해 가지고 인명피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북도에서는 인명피해를 줄이겠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제로인 어떤 그런 경북도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대응 체계를 이제 소위 말해서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 4대 축이라는 어떤 그런 대응 시스템을 이제 가동 중이거든요. 네. 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인명피해, 재난 피해가 보면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때 대피를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어떤 그런 대응 체계를 가동해가지고, 오후 5시 저녁이 되기 전에 충분한 대피를 하겠다. 대피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보제를 가능하겠다라고 하고, 작년에 또 이제 재난 현장에서 보는 이장들의 역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장 역할의 중요성들이 다시 부각해서 한 10분에 15분 정도 골든타임을 책임질 수 있도록 22개 시군에서 6,189곳의 마을에 한 24,000명 정도의 어떤 그런 순찰대, 이장을 중심으로 순찰대를 구성해가지고 이들이 사실 이제 재난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그 마을 순찰을 통해서 취약 지역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대피를 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민간 주도 그리고 현장 중심 과잉 대피를 위한 주민 대피 협의체도 가동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도가 여름철 재난 이제 그 상황이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좀 사실 전국 최초로 이런 어떤 민간이 함께하는 어떤 주민 대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6월 6일인데 이철우 경북지사라든지 네. 이강덕 경북시장 군수 협의회장, 네. 그다음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이렇게 이제
그 협약을 했고, 여기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실 민간 마을 순찰대라든지 뭐 이 통장 이런 데 민간에서는 노상적으로 이제 그 위기 징후를 감지를 하고 살펴야 되죠. 살피고 뭐 상황을 빠르게 전파도 하고 재난 대응 취약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 대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나가서 대피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재난 발생 전부터 또 이제 재난 상황 단계별 선제적인 주민 대피 지원이라든지 그 현장 응급 구조 또는 안전관리 지원 이런 여러 역할을 통해서 도민 생명을 지키는데 이제 집중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마을 1대피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12시간 전에 사전 이제 대피를 예보를 하고 뭐 마을 순찰대를 가동을 하고 또 주민 대피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경북 주민 대피 시스템 4대 축을 이제 총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재난 없는 어떤 경북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K 마을 순찰대라든지 어서 대피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둡기 전에 서둘러 안전하게 대피하자라는 캠페인을 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재난에 그야말로 과잉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제로인 경북도를 만들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전국 17개 시도의 재복구율이 66.8%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수해복구 작업이 완료된 곳이 10곳 중에 7곳 정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재복구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재복구가 더디게 일어난 거는 지난해에 유례 없는 어떤 그런 그 기상 이변 물난리가 크게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공사 지역이라든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죠. 넓어지다 보니까 좀 더디게 복구도 더디게 돼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여름철 이제 호우라든지 태풍 피해로 발생한 이제 재산 피해가 71억 원 정도 되는데 예전에 2022년도 비교해 봤을 때는 한 40% 정도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집중호우가 컸던 경북 경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사해야 될 장소는 많고 또 넓어졌고 또 대규모 공사 경우 같은 경우 설계부터 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또 예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으로 복구가 좀 더딘다고 밝히고 있고 사실 인력이나 장비들이 적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사실 이제 뭐 장마가 코앞에 장마가 시작되는데도 복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현장에서는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이제 그 대부분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이제 사실 제때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네. 지자체에서는 뭐 공사를 좀 이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일단 예비비로 먼저 이제 집행을 해라. 그러면 원래 이제 나오는 걸로 다시 이제 보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역의 어떤 지자체의 어떤 예산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뭐 아예 복구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복구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자체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집중호우라든지 이제 태풍이라고 하죠. 하천 제방이 다시 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난리 등 어떤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또 다시 또 재난 안전으로 이제 반복되는 상황을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에서 뭐 후속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적절한 어떤 그런 예산 배분을 통해서 시급한 어떤 복구 공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토사가 집을 덮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영주라든지 예천 대규모 어떤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던 건 대부분 산사태로 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벌써 아마 이미 그때 산사태 뭐 장마가 시작되면서 오랜 장마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비가 많이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흙에 이제 물기를 머금고 있다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또 집중호우로 이제 산사태가 났다라고 하는데
실제 영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기가 이제 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예천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라든지 뭐 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산사태인데 문제는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산사태 위험 등급을 가지고 이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예전에 과거에 어떤 그런 산사태 빈도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발생했던 부분 영주라든지 예천은 사실 자연재해 그 위험 등급에서 4등급 내지는 또 이제 위험 등급에서 빠져있던 그런 장소에서 산사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대처를 못하고 네. 사실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재난 등급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들이 있었고 네. 이번 그 작년부터 산림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들을 하고 또 이제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재점검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이 꼭 필요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피 방송과 안내 문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이제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들이 이제 다 이제 시스템들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문자라든지 뭐 가정 방송이라든지 사진 통보하고 다 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그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막지는 못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1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잖아요. 경북 예천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예천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천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사실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호우 방송을 27차례를 방송을 했고 네. 또 이제 재난 문자를 46차례나 발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역시나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재난 방송이나 문자를 제때 보지 않는다든지 이게 뭐 대피에 좀 능동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마을 순찰대라든지 이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아주 적극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때 됐고 특히 이제 지난해 산사태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산사태의 속력이라는 것은 보통 한 시속 한 20에서 40km 정도까지 빠르게 쓸려 내려온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걸어서 피하기는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대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어떤 그런 취약 지역에는 충분한 기후 위기 징후를 파악해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 복구 사업 현황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영주시가 여름철을 맞아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수해 피해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시설 가운데 특히 피해가 상당히 했던 어떤 도로와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한 90억 정도 됐고 하천시설 피해액이 한 148억 원 정도. 네.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가고 있고요. 국비는 한 448억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았고요. 피해 규모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농경지 같은 경우 170헥타르 피해가 됐고, 네. 그다음에 유실되거나 매몰됐고 사유시설이 한 53억 정도 가량 피해됐습니다. 공공시설인 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85건 정도. 그다음에 도로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한 311건 정도가 이제 피해가 받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하천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긴 어떤 연장 한 222건의 전체 한 24.5km 정도가 이제 하천이 유실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생겼거든요. 그래서 피해금이 상당히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주시의 수해 복구 사업 진행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럼 남은 작업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영주시는 이제 도로라든지 뭐 하천 이런 게 복구가 이제 지금 한 83% 정도가 이제 완공됐다고 얘기하고 네. 또 이제 그 갑작스러운 어떤 폭우라든지 대비해가지고 또 뭐 배수로라든지 도로 척구 이제 그 준설 작업 30개소를 완료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곳에 추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도 연계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뭐 하천구역이라든지 뭐 이제 그 유수지장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방해되는 어떤 그런 그 나무라든지 네. 그 퇴적토 같은 거 준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마가 오기 전에
충분히 이제 다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경시는 추경 예산 편성에서 수해 복구에 34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소규모 피해 복구와 주민 불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관련 네. 내용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 지난 4월이죠. 4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349억이라는 큰 어떤 규모의 이제 수해 복구 사업을 편성을 했어요. 네. 농업 관련 기반 시설에 한 31억, 도로 복구에는 12억, 그다음에 하천 복구에 135억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수해 복구를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산 부족분 뭐 51억 이런 것도 다 해결된다라고 봅니다. 지방비로 가지고. 그래서 네. 문경 같은 경우는 뭐 수해 예방을 위해서 또 이제 수해 피해 지역의 어떤 재난 감시용 TV 이 CCTV를 운영한다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됐어요. 이 중에 지난 7월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동로 수평지구라든지 삼북 종곡 지구에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라든지 그 태풍에 대비한 신속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 CCTV는 이제 그 사실 재난 관련돼 가지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달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수평지구 같은 지구 단위 종합 복구 사업 통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 항구 복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태풍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태풍 같은 경우는 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뭐 3단계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처음에 먼저 이제 태풍 예보가 있었을 때, 예보가 됐을 때는 뭐 TV나 라디오 이렇게 통해서 항상 이 기후가 기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되고, 또 이제 바람에 그 날아가기 쉬운 어떤 그런 뭐 지붕이라든지 간판 이런 것들을 결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뭐 가정에 뭐 하수구라든지 뭐 또 이제 배수구 이런 것들 미리 점검하고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준비하는 게 그 좋고, 또 태풍 특보가 이제 발령됐을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되고 일단은 그죠? 지속적으로 기상 정보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네. 이제 건물의 출입문이라든지 창문 꼭 닫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 누출이나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이제 그 가스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있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네. 충분히 그런 어떤 가스라든지 전기 차단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나 제방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그 물이 한번 휩쓸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한창이잖아요. 복구할 때 어떤 점을 좀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의견 네. 주시죠. 늘상 이제 지적되는 건데, 그 보통 이제 태풍이라든지 장마 뭐 이런 것들 집중호우들은 보면 이제 7, 8월, 9월까지도 이제 가능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피해 집계하고 설계하고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10월, 11월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집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네. 이제 돈이 배정이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가 지원돼가 설계하다 보면은 뭐 이듬해 봄, 여름, 뭐 6월이 돼서도 아까 쭉 살펴봤지만은 사실 이제 그 이듬해 다시 장마가 되기 전까지 복구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긴급 복구라든지 임시 복구라든지 뭐 항구 복구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항구 복구예요. 그래서 네. 어떤 지역에 가장 큰 피해가 났는지, 또 어떤 지역이 가장 재해로부터 위험한지를 파악해서 그곳에 중점적으로 항구 복구가 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중호우 복구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